그 수업 자체가 이제 보면 토요일 날은 그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뭐 숙제하면서 적겠지만 학법문화 시편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 학법문화인데 목차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쪽에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128쪽부터 이렇게 되는 거라서 각자 이 책을 둘 다 써요. 앞으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얼 모의고사도 이날도 쓰고 이날도 리얼 모의고사 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한 주에 거의 2개 분량 정도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나눠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두 권 책 지금 있잖아요. 둘 다 갖고 다니면 돼요. 이제 간단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오늘도 작품 일부 나가고 이제 일부 이제 문제하면 얘네 두 개 문제 안 푼 게 이제 숙제 이렇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될 거고. 자, 처음에 128쪽에 이제 그 주몽신화를 봐보세요. 사실 주몽신화는 처음 봤다면 거의 거짓말일 정도로 많이 본 작품이긴 한데 이것도 뭐 거짓말일 수가 아니라 진실일 수 있어요. 근데 각자 뭐 기본적으로 밟고 있는 공부해야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다르니까 각자 뭐 이걸 당연히 알겠지라는 개념이 좀 그래요. 사실 저도 같은 경우도 저희 애한테 우리나라 지금 별로 안 읽게 맨날 뭐 장발장, 피터팬 뭐 이런 것만 읽히니까 신앙전을 얼마 전에 보게 됐지만 그건 이제 뭐 1시간짜리 그 인형극으로 되는 뭐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딱 어디까지 갔다 이런 개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맨날 유튜브 이렇게 뭐 보더라. 급식왕인가? 뭐 그런 거 보거나 토갱이네인가 맨날 그런 거 보고, 그 외에 많이 보는 건 닌텐도 하면서 자기가 또 닌텐도 유튜브 맨날 보고 있어. 그래서 자기 방 8개라고 맨날 자랑해야 되고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해. 아빠도 이름이 있어. 그랬더니 아 그래 옛날에 박물관 내가 하나 기증했지. 이런 대화나고. 자, 이거는 쉬운 질문 하나. 여기서 이제 주몽을 떠나서 일단 신화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화라는 것 자체가 뭐가 연결되는지 보는데 보통은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이게 같이 가요. 신화, 그 다음 전설, 문담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배우게 돼 있고, 이 세 개를 아우르는 말을 기본적으로 철학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학의 특징들은 신화, 전설, 민담이 다 갖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큰 개념 파생되는 거니까. 그죠, 정원님? 그죠? 네. 오늘은 별로 안 졸렸죠? 아직까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 물론 아침에 엄청 졸려한다며. 아침에 원래 졸리긴 하죠. 자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옆자리에 팀장이 있으니까 잠이 안 와. 잠깐 쉬는 공간이 있어도 잠이 안 와. 불편해서. 저기 학원 저 계단에 쪽으로 자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더 편한 것 같아. 화장실 가서 잘 수는 없고 이거. 그죠? 자, 철학은 기본적으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구전된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나중에 기록돼요. 그 얘기는 신화전설 민담도 처음에는 기록된 게 아니라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됐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연대 파악이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비현실성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이 비현실성을 준성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세 글자로 기억나는 거 있어? 한자어로 한 글자 아니에요, 한 글자. 초성놀이. 고3도 물어봤는데 초성놀이. 아, 전기성? 그렇죠. 다른 말로 이제 전기성이라고 하죠. 잘했어요.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인데 이 말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기성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보여줍니다. 이거를 뭐 어떤 교과서는 기성이란 말도 하는데 결국 비현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세 개의 특징을 다 그대로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꼭 파악을 하고 움직이면 되고. 자, 각자 이 정도는 알까요? 글쎄요.
도출석 순서대로 박사님부터 신하들은 민나 중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내 아니로만 답했어요. 너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아 이거 들어봤어? 그걸 물어본 거야. 전원은 봤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신하들은 통상적으로 누가 나와요? 신하니까 신이 나오겠죠. 그다음 전설은 통상적으로 영웅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민담은 말 그대로 민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로 민중이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그래서 신 자체가 나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건국신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뭐 박격가서라나 이런 것 중에 보면 결국 얘네들은 이제 뭐 나라와 연결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요. 우리나라 함정 느끼면. 그리고 이제 전승 범위가 그러면 뭐예요? 국가 위주니까 굉장히 뭐예요? 넓어요. 대체적으로 건국신화의 경우는 나라를 건국한 얘기니까 뭐 위주예요? 행복하게 끝나겠죠. 나라 잘 만들고 잘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끝날 거예요. 근데 전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런 게 나와요. 통상적으로 뭐가 나오면 증거물이 나와요. 이게 어릴 때는 이게 잘 먹힌 게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유튜브에 가끔 나와요. 네, 그래서 뭐 구미역이 나오고 사람의 간이 먹을까? 살려주세요. 미모의 여우였어.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가 가끔 치면 전설의 고향 나와요. 그러면 그 증거물이 뭐냐면 이 이야기는 어느 지역, 뭐 어느 곳에서 정해진 얘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이 있고 훨씬 더 한정됐죠. 얘네들은 보통 보면 비율적으로 끝나는 결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큰 특징을 보여주는 거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전승범위 자체가 조금 얘도 넓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얘는 행복한 결말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콩쥐팥쥐 같은 얘기들 아니면 서양으로 보면 신데렐라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런 민담하게 연결된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이거 강제로 엄마한테 많이 읽힘 당하죠. 그래서 니네 스스로 뭐 박혁거스의 이야기나 석탈의 이야기나 여기 나온 주몽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찾아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고 읽어?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당했었고 그때 당해서 아마 제가 국문과를 간 것 같아요. 느낌이. 뭐 혹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런 책 읽어보셨나요? 혹시 뭐 백범일치 읽어보셨나요? 뭐 목민심서 학원에서 시켜서요. 그거 봐요. 얘도 강제로 당했잖아요. 똑같이. 저랑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그죠? 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고려사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고려사 이거 왜 읽어 그냥 네. 고려에 관련된 얘기 고려의 그 조선왕조 실록 같은 얘기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할 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올 거야? 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고 나라 건국과 연결된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주몽은 기본적으로 뭐에 연결되면 고구려 신화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키워드 체크를 보면 나오죠. 고구려 건국신화, 영웅의 일대기 구조, 난생화소. 난생이 뭔데?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다. 화소라는 거는 얘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모티프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건데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작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작은 얘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스토리가 만들었다는 거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왼쪽에 잘 나와 있죠. 이거 딱 봐도 내신각이죠. 내신에 혹시 이거 나오면 중요해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근데 내신이 안 나오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작품 정도는 내신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과서를 쭉 다 한다면. 근데 학교마다 교과서 띄엄띄엄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한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매 년도마다 선생님 바뀌기 좀 그럴 거니까. 사실 고구려의 땅이 통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신라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고구려 했었으면 우리 다 집에 뭐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정원이 있고 막 옆집하고 이렇게 턱 낙고 해서 서로 막 인사하고 아파트 같은 당장에 안 들어도 되는데 이거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네. 왼쪽에 나타난 일대기 구조 먼저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거 맞추는 거 나중에 볼게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다. 왜? 영웅이니까. 그 다음 탄생 자체가 우리가 좀 다르다. 그게 기이한 거죠. 비현적이거나. 그 다음 기화와 구출한다. 여기서 기화라는 거는 어릴 때 시련을 겪는 얘기예요. 시련을 겪었다가 뭐 구출당하거나 시련을 이겨낸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자기의 비범한 능력을 보이니까 당연히 구출당할 거 아니야. 그 다음 성장 후에 한 번 정도의 시련이 더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한다. 이게 지금 6개 단계인데
이거를 다 보여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나올 때 통상적으로 누가 잘 나와요? 조력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조력자가 등장해서 뭐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구조에서 이제 왔다 갔다 조금씩 더 붙이거나 좀 덜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세요 한번 내용을. 자, 시도 동명성제의 성은 고씨이며 이름은 주몽이다. 처음부터 알려줬지. 얘는 고주몽이야. 그리고 시도 동명에 관한 얘기야. 라고 지금 깔아준 거죠. 처음부터.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헤르부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계승했다. 실제로 금화와 연결된 설화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부여설화도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게 또 이야기죠.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오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 물으니 여자가 말한다. 저는 하백에 따라서 이름은 유아인데 여러 아우들과 논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재아들 해모스라고 하면서 나를 웅진산 및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깨어 남물의 정을 통해 놓고 가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먹튀네. 그치?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죠.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와, 부모인데 귀양 보내. 이게 요새 같으면 부모가 귀양 보낼까? 아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러고 말겠죠. 아니면 얘를 찾아서 뭐 이렇게 뭐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이러겠죠. 근데 얘가 진짜로 천재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디야? 하늘의 신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정도 공부하고 이제 2학년이니까 생각해 볼게. 주몽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 자체를 간단하게 안다면 주몽의 아버지 자체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늘신과 연결되는 이게예요. 그 얘기는 얘는 뭐 한다는 거야? 신의 DNA가 일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백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하백이 어떤 사람이냐면 물의 신이에요. 그럼 물의 신의 딸에 뭐 한 거야? 아들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어머니는 지금 뭐랑 연결되어 있어? 이 어머니는 물의 신과 연결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물의 신의 결합을 통해서 주몽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대로 한다면 얘는 신이네 그냥. 약간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리스 로마 신의 헤라클레스하고 좀 비슷한 얘기죠. 어쨌든 아버지가 신이잖아요. 뭐 엄마는 인간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 신이 되게 좀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혈통 자체가 고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물론 이거 딱 여기까지만 봐도 느끼는 거죠. 뻥이죠, 뻥. 실제로 천재의 아들 뭐 이런 거 뭘지 당구신화 볼 때도 그렇잖아요. 곰이 뭐 마늘 먹고 뭐 쑥 먹고 뭐 사람되고 집에 있는 호랑이나 혹시나 곰 키워갖고 그런 거 먹이면 죽을 걸요. 어? 화학적으로는 죽잖아요, 기본적으로. 야, 설마 호랑이인데 내가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다른 짐승 죽이는 건 나쁜 짓이야. 나는 풀 먹어야겠어. 그럼 죽어요. 구조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네, 그 다음 보세요. 그만이 일에 이상이 여겨. 그쵸? 갑자기 만난 여자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 같잖아. 그래서 이 여인을 방 속에 가두었는데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 햇빛이 방 속을 비쳤다는 건 뭐 하는 거야? 결국은 아버지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잖아. 아버지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도와줄게 뭐 이런 거잖아. 단순히 그냥 햇빛만 비춰주긴 하지만 여인이 몸을 피하자 따라와 비쳤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비현실 되게 많이 나와 처음부터.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다. 정말 이상하죠. 사람이 알을 낳았어. 그럼 설마 해모수는 새인가? 약간 뭐 이런 느낌도 있어. 어릴 때 보면 그런 느낌 나죠. 새인가? 어떻게 사람이 이걸 낳지? 이런 느낌. 자, 크기가 닭들이만 했다. 왕은 그것을 버려 배대되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길에 내다 버리겠는데 소 한 마리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 그리고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짐승들이 얘가 굉장히 고귀하다는 걸 이미 알고 피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 왕이 알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깨트릴 수 없어 마침내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면 금화와 연결된 얘기를 볼 때 금화보다 주몽이 뭔가 훨씬 더 고귀하고 뭔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 이 사람이 힘으로도 못 할 정도니까. 자, 어머니는 알을 물건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뭐 한 거야? 얘 능력이 이 정도 있다고 미리 보여주고 영특하다. 태어나자마자 근데 영특한 거 어떻게 알지?
어쨌든 그렇게 뭐 한다는 거야.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자, 나이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과 달랐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다를 정도의 뭔가 몸의 형태가 드러났다. 신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는데 100발 쏘면 100발 다 명중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는데 그런 이유로 그는 주몽이라 이름 지었다. 그럼 이름의 의미는 뭐야?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이런 거잖아. 그죠? 언젠가 우리도 이런 거,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제 기준의 왼쪽이죠. 여러분 창가 쪽에 있는 분들은 한번 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 가서 청소회 전에 100발 100좀 이런 데 걸어가고 이런 거 할 거니까 가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군대는 더울 때 가지 마세요. 차라리 추울 때 가세요. 여름에 진짜 미친 듯 덥습니다. 막 땀나고. 남자끼리 모일 때 느끼는 게 있죠. 생각보다 땀 많이 나면 안내하고 이런 게 좀 걷잡아서 힘들어요. 겨울이 차이 났다 느낌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름이 진짜 죽을 정도 힘들어요. 특히 비 오면 노답이에요. 왜냐면 우산 안 주거든요. 그냥 비 맞아야 돼요. 아니 무비 있는데 다 들어온 느낌.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자, 금화에게는 아들이 7이 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그럼 주몽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잖아. 이에 장자인 대소가 왕에게 알렸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사람이 나왔는데? 거짓말인데? 아까 사람이 나왔잖아. 근데 이런 얘기겠지. 일반적인 사람과 뭔가 태생이 다르니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해.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거 못 느껴? 보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뭐 얘기 보면 주몽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금화 왕자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아들들은 전부 다 왕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목 자체를 볼 때 주몽이 뛰어나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나라에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왜 큰아들은 주몽을 죽이라고 할까? 저는 이거 초등학교 때 좀 이상했어. 아니 이렇게 재능이 있으면 나라에 보탬이 많이 될 텐데 왜 죽이려고 하지? 그렇죠. 경원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네가 대수라면 왜 죽이고 싶을 것 같아? 나보다 잘해서. 아니 나보다 잘나서. 나보다 잘나면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지. 얘가 왕자라면 왕자체가 얘 능력을 되게 높이 쌓으면 차기왕으로 얘를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야.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죽여버리게 낫다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조선시대 되게 많이 보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두 사이에 뭐가 생겨? 이렇게 외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도망가야 되니까. 설마 그러겠어? 죽여.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야기도 끝나야죠. 그럼 나라도 안 생길 거고. 자,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했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았고 그래서 좋은 말을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의게 하고 나쁜 말을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왕은 살찐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그러면 왕은 뭐 했어? 주몽보다 능력적으로 뭔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주몽의 이런 마음을, 생각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왕의 여러 아들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재주와 지력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주몽은 5위 세 사람의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했는데 엄수에는 문을 향해 구한다. 그래서 이거 너무 책이 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한 명밖에 안 써줘. 왜? 이거 너무 심하네. 천재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천재책을 검토할 때 솔직히 이 책을 제가 쓰긴 했네요. 네. 뒤에 이 책 보면 진짜 재밌는 얘기 될 거야.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 이 책의 실제로 뒤에 보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반에 건드려갖고 내가 이 책을 했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쭉 보면 네 번째 칸에 뭐 이성훈이라서 경기화성이라 나올 거예요. 제가 학원이 원래 거기 있거든요. 거기 원장이니까. 그래서 거기 있을 때가 앉아서 검토진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다 검토한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그 원문 쪽을만 검토해갖고 그때는 성문하고 이렇게 책 같이 나오는 줄 몰랐었어요. 왜냐면 검토할 때 검토는 되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거의 한 50명 붙었잖아요. 나눠서 검토해요. 부분 문기. 그러니까 저도 전체 검토 중에서 여기 몇 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본 거예요. 처음에 검토할 때는. 나중에 다 나올 때 쭉 뒤에 한 번은 그냥 아 이렇게 붙였구나 이렇게 안 보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름이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이름이 오이야. 이름이 이렇게 써놨어. 그죠? 이름 다 이상해요. 오이, 마리, 협보 이렇게 써서 나오는데 이름 다 이상해요. 오이도 이상하고 마리도 이상하고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엄수라는 강의예요. 여기에 들어 물을 향해 구한다. 나는 천재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그럼 자기 스스로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신의 자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능력은 없나 봐 딱히.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라고 얘기했다. 이에 물고기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 만들어 주어 그들을 건너게 한 후에 흩어졌다. 그럼 뭐하고 있냐? 물고기 자라는 누구랑 연결됐어? 물의 신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릴 때는 아버지가 어쨌든 주변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나중에 성장해서 엄마 쪽에서 한번 도와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로써 쫓아오던 기마병은 건너지를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부에 이르러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그러나 마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만 비루수에 의해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그때의 국호를 고구려고 정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구려의 신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조가 동명한 또는 주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 고시로서 성을 삼았다. 높을 고자죠. 그러니까 나 높은 존재란 얘기예요. 본성을 해왔으나 천재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나왔다고 해서 스스로 고를 가지고 성을 삼았고 이때 나이가 12세였는데 한나라의 효원제 건속 2년 갑신의 즉위에서 왕이 될 것이다. 우리 과연 12세 때 뭐 했을까요? 기억도 안 나네. 전 12세 때 그쵸. 수학학원에서 열심히 초재기 당하고 있었죠. 60문제 3분 시작. 네, 그런 걸 12살 때 당했던 것 같아요. 네, 수학은 안 했으니까. 아, 수학만 하고 영어는 없었으니까 학교에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나온 핵심 포인트의 그 일대기 구조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한번 그 2번을 봐보세요. 2번은 문제는 안 할 거예요. 문제에 보면 보기에 이런 얘기 나오죠. 건국신화는 단순히 성당의 소산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 나눠 세웠다는 역사사에 기반을 둔 이야기이며 건국시대의 기한 탄생과 신의성, 영웅적 명물을 부각하면서 인물을 신처럼 올린 것이다. 한편 신화는 그것의 현유한 집단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당대의 삶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건데 혹시 이거 내신에서 배웠나 한번 질문만 해볼게요. 자, 이제 혹시 신화들에 보면 이런 뻥이 왜 이렇게 많을까? 라고 한 거 혹시 배운 적 있어? 지금 보면 뻥 너무 많잖아요. 이런 뻥을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은 거야? 그래야지 뭐 할 거냐면 자기 능력을 부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부풀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처음에 나라사였으면 나라가 지금 여기 맨 마지막 볼 때도 별거 없잖아. 성도 없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뭐 있겠어 제대로? 아니면 이 사람 뭘 믿고 따를 거야? 나 신의 아들이야. 신이 도와줄 거니까 믿고 따라. 그런 거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마다 뻥을 많이 쓰는 거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그 당시에 다 뭐야? 생각해보면 무속신앙이잖아.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호랑이 다 신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아들이니까 아 이제 우리가 좀 달라 이렇게 믿기 딱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뻥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뒤로 가는 공무신화일수록 뻥이 증가되겠죠. 왜?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우리가 안 따를 거니까. 그런 거야. 자,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번 문제는. 왜냐면 당무신하고는 비교하는 문제고 이거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자, 이런 거 나오죠. 환웅에 물이 3,000명이 되고 태백산 꼭대기 신난투 아래로 내려왔다. 이것을 신시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황릉천왕이라고 얘기하는데 황릉천은 풍백과 우사, 음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흥벌, 산업 등의 인간 세상의 360가지를 주관해서 세상을 다리고 교화했다. 당시 곰 한 마리요. 곰 얘기 나오거나 호랑이 얘기 나오면 이거 당무신 나오잖아요.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3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원했었다. 이때 환웅이 실렁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 얻을 것이다.
공가우량은 쑥과 마늘 먹으면서 37일 동안 금기했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내의 몸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일 신단소 아래에서 아이를 낳게 널 빌었다. 이 여자가 원하는 건 남자야 아니면 아이야? 잘 모르겠어. 그지? 둘 중에 뭘 원하는지 좀 애매해. 환웅이 잠시 사내견에 웅녀 혼인해서 아들 낳았으나 그리고 아들 낳았고 당금왕경을 불렀다. 그래서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 얘기할 때 그런 거였어요. 환웅이 이거 일부러 얘를 여자 만든 거 아니야? 자기가 부인 삼으려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군왕금은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됐네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은 이성계 조선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럼 준성의 시력을 볼까? 이 조선 두 개 뭐의 차이야? 이건 고조선. 그렇죠. 이걸 고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그냥 조선인 거죠. 원래 근데 그 당시 이름이 똑같이 당군 때도 조선이에요. 근데 나중에 조선 자생이니까 이때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때 여기를 그렇게 고자로 그냥 붙인 것 뿐이에요. 더 옛날 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보죠. 그 당시에는 하늘을 믿는 부족과 그죠? 왜냐면 하늘은 하늘 연결되니까 곰의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는데 호랑이 부족은 세력에서 밀리고 곰족과 그다음 하늘족이 실제 융합해서 이런 나라 만들었다.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들어는 봤을 거고. 저같이 상상력이 쓸데없이 풍부한 인간은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뭘 생각했냐면 이 여자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환웅이 어떻게 했길래 굳이 변해갖고 갔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긴 했어요. 저는 막 옛날에 책 읽을 때 보면 옛날 막 예쁜 탤런트들, 잘생긴 탤런트들, 연기자들 생각하면서 책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잔상단계라고 짓거리 한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림 그리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1번에 보면 적절한 건데 둘 다 건국에 이념을 제시했는데 건국 이념은 얘기 안 했죠. 탈락. 그 다음 위화와 웅녀는 신성종쟁과의 실현을 겪는다. 혼인으로 인해서 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뭐는 맞아? 앞에 있는 주몽신하에게 맞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귀양당했으니까. 근데 웅녀는 환웅과 혼인했을 때 전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반짜리 정답이죠. 세 번째, 세 사람과 풍배, 부사, 운사 모두 건국 시교에 조력자력을 한다 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세 사람은 맞아요. 아까 누굴 따라온 거니까? 주몽을 따라온 거니까. 근데 풍배, 무사, 운사는 환웅무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나라 세운 사람은 당군이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절반짜리 정답이죠. 네 번째, 복여달리 위클에는 건국 시도가 국가 세우기까지 겪는 갈등과 위기. 누구? 왕자하고 갈등하면서 결국 쫓겨나는 거니까 갈등이 한번 겪었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나온 거죠. 마지막 5번, 위크레모스는 직접 인간세계에 내려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기틀을 닦는다. 근데 헤모스가 내려온 거 맞지만 국가 건설을 위한 기틀을 닦지 않았죠.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런 건 누가 하고 있어? 환웅이 하고 있잖아. 차라리 거꾸로 얘기한 거죠. 자, 이 문제는 이것만 풀 거고 자, 그 다음은 넘어가볼게요. 그 기초의 뒷면은 넘어가고 132쪽 김영감으로 넘어가고 김영감호는 전설이에요. 어릴 때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삼국유사 같은 얘기를 보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삼국사기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냐 왕열전이라서 역사적 사실 위주로 가는 거고 삼국유사는 그 당시 신화자서 민담 막 뭐하는 것은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이야기를 보면 이건 어디에 보냐면 5번에 한번 보기를 봐보세요. 5번 보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김영감은 사찰 연기선화이자 전설이다. 대놓고 나와서 전설이라고. 사찰 연기선화? 사찰, 절이죠. 절을 만드는 기원이 되는 선화였다는 얘기예요. 사찰 연기선화는 불교설화 하나로 사찰이나 남자 등의 창시 유래나 절터를 잡게 된 유래, 절의 이름의 유래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불교의 전파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찰 연기선화의 행유층은 설화의 내용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결부하면서 해당 내용을 사실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찰 연기선화는 구체적인 장소와 사물 등의 증거물과 연결되며 전설화의 수순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증거물의 특징은 뭘까?
증거물이 있으면 뭐가 증거돼? 신빙성. 이게 증거되죠. 신빙성이 뭔데? 믿을만 하다고. 아 진짜 있는 이야기 같잖아. 뭐 터가 있으면 아 이 터에서 진짜 이런 건가? 뭐 이 동상이 그런 거 연결됐다면 아 이 동상이 진짜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믿을만 하잖아요 실제로. 전설에는 그런 증거물이 존재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다른 말로 뭐 신뢰성이라고 하겠죠. 자 근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처녀가 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뭐야 잘렸죠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남군인과는 비록 유가 다르지만 유가 다른 건 종류가 다르다는 거잖아. 뭐지? 이것만 보고 도대체 종류가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어. 남자 여자인가?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종류가 다른 건 아니잖아. 같은 사람인데 하루 저녁에 즐거움을 얻어 중환부부의 의를 맺었습니다. 새오빠의 제약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다 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빠들이 죄를 졌지만 그 죄는 제가 당할 겁니다. 이게 쓸데없이 시작하네. 그치? 야 니네 같은 만약에 오빠가 잘못했어. 니네가 대신 감옥 갈 거야? 저는 안 갈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데 내가 왜 가? 그치? 이 여자 쓸데없이 착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시험에서 하면 뭐야? 헌신, 희생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 알지 못한 삶에 손에 줍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에 들어가서 시가 그냥 뭐 도심 뭐 시장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들 심하게 치면서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고온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유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삶의 사귐은 일륜의 둘이지만 다른 이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하늘의 행운이라 할 것인데 하늘이 도와준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에 좀 발라서 일생의 벼슬을 유행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가면 당신 죽어서 내가 벼슬하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건 내가 할 짓이 아니지. 도리가 아니지. 나는 착한 사람이네. 천녀가 말하기를 남군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일찍 주는 것은 대개 하늘의 명으로 저의 소원이고 남군의 경사이고 우리 쪽의 복이고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이거 뭐 죽어야겠네. 그치? 복이 너무 많네. 그치? 이 여자 하나 죽는데 너무 좋은 게 많잖아. 물론 그렇다고 이런 죽음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한 번 죽어서 이런 5가지 이름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해서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가보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남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라고 했다. 드디어 울면서 헤어졌다. 아직도 이 여자가 도대체 종류가 뭔지 모르겠어. 과연 다음날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지. 남자는 뭐야?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범이야. 그래서 여자가 자기 다르다고 얘기한 거지. 이런 거야. 그리고 제목이 김연관어잖아. 이 사람 이름이 김연이잖아요. 김연이 호랑이와 만나서 서로 뭐한다? 느낀다. 제목이 그런 거잖아. 제목 자체가 결국은 사람과 호랑이의 만남이라는 얘기야. 비현실이네. 왜? 여자가 호랑이인데 사람처럼 좀 변해 있잖아. 몸에 털은 많을까? 호랑이 원래 털 많잖아. 털은 많을까 모르겠네. 그죠?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여자 진짜 뭐 한 거야? 죽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잖아. 원성왕 신라 시대의 왕이죠.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을 자에게는 2급해서 주겠다 라고 했다. 당연히 김현이 잡겠지 느낌상. 김현이 대궐에 들어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에 먼저 벼서 주어 그를 격려했다. 이 먼저 벼서 줬다는 것 자체가 뭐한 거야? 그만큼 급하다는 거잖아 왕이. 김현이 단도리 뒤에 숙소로 들어갔다. 범이 천을 변하여 반갑게 웃으며 말하기를 간밤에 남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남군이 잊지 마세요. 오늘 내 발톱에 상처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흡륜사에 간장을 바르고 그 전에 나팔 소리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럼 뭐 한 거야? 착한 거지. 자기한테 상처 입은 사람 다 도와주는 거잖아.
근데 왜 홍윤사에 간장을 발라? 딱 봐도 이거 불교 연결된 얘기니까 일부러 불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느낌상. 이에 김현이 첫단가를 뽑아서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에 나와 서희쳐 외키를 지금 이 범을 쉽게 잡았다 라고 얘기했다. 사정은 누설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 치료하니 상처가 모두 나왔다. 지금도 세관에서는 그 방법 쓰고 있다. 그 당시에 세관이겠죠. 지금은 일단 호랑이 만날 일이 없어서 만약 만난다고 해도 이 홍윤사 어딘지 알 수 없잖아. 우리가. 자, 김현은 등용된 뒤에 서춘을 가서 절에 세워 호원사라고 했다. 왜 이름을 호원사라 했을까? 여자를 기리기 위해서. 딱 그런 거잖아. 항상 법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했다. 착한 사람이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킨 거니까 이 사람은 딱 봐도 뭐야? 신의가 있는 거지. 이런 거야. 김현은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해서 이에 기록해서 전기를 만드니 이때 얘기한 전기라는 건 전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본받을 만한 그런 얘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릴 때 보면 전기문 같은 거 위인전 그런 거잖아. 그 전기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선 처음 들어 알게 되었고 일어나의 그 이름을 노노림이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이렇게 나온다. 그럼 노노림은 딱 봐도 뭐야? 저거 주세요. 증거물이죠. 증거물. 물론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런 증거물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왜? 일단 여자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5번만 같이 볼게. 오, 고난도야, 나도. 그치? 정말 고난도일까? 1번. 호원사라는 절의 유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사체연기설과 맞겠죠? 1번 답 아니죠? 왕이 원성왕의 이야기를 등장키웠대. 근데 아까 이거 신라왕이라고 했잖아. 여기 나오고. 신라의 왕이라면 실제로 뭐 한 거야? 진짜 있는 왕이니까 사실성이 생기겠죠. 실존 인물을 얘기하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노느림은 등장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증거물이다. 맞는 얘기죠. 네 번째. 호랑이의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홍윤사라는 절과 관련된 것은 불교의 신미성을 높이면서 불교의 전파와 교화를 좀 더 쉽게 했겠다. 실제로 이렇게 한 게 불교가 좀 더 신비롭다. 왜?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보여준 거잖아. 맞는 얘기 여기까지. 그러면 5번이 정답이겠네. 호랑이 처녀가 김현에게 전해준 치료 방법을 지금도 세간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윗글의 내용을 사실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근데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이 내용이 사실화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건 불교에 뭘 올리는 거야? 좀 더 신기한 면모를 높이는 것 뿐이잖아요. 차라리. 근데 이건 사실과 상관없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숙제를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134쪽에 조신했고 넘어가세요. 자, 이것도 5번의 보기를 한번 봐주세요. 5번의 보기를 보면, 잘렸네. 잘렸네. 아, 그냥 대신 한번 볼게요. 뒤에는 별거 없어서. 주체적 꿈은 이거, 꿈이라는 거잖아, 처음에. 어차피, 꿈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혼몽이라고 얘기해, 혼몽. 혼몽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꿈의 구조는 이런 거죠. 처음에 현실에 있다가, 나중에 꿈을 꿨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형태의 혼몽 구조를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심 포인트 왼쪽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왔다가 현실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전체 구조를 보면 조신은 욕망을 부린다. 꿈으로 들어가서 욕망을 실현해보고 세력자 삶의 고통을 얻다가 욕망의 헛됨과 인생무상에 깨달아얻는다. 그러니까 이 글은 처음부터 뭐 한 거야? 우리에게 이 조신의 꿈은 그 내용대로 본다면 인생무상이라는 교훈을 주는 글이라는 거예요. 인생무상 정도는 다 알까요? 우리? 근데 모르겠어. 애들 옛날 같으면 당연히 알지 하고 넘어갔는데 요새는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당연히 알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거 추적하자는 뭐야? 뭐 그런 거지. 혹시 인생무상 뜻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럼 규진이가 해봐. 인생무상이란? 인생 사랑을 더 인생이 더덥다라고 알면 안 돼요, 절대로. 인생무상은. 그럴까봐 질문한 거고. 그러면 인생무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야 돼요. 왜? 인생이 더더운데 뭐라고 해요?
의미가 없게. 그러니까 인생무상은 어떤 뜻이냐면 인생은 뭐 인생 자체는 말 그대로 유한하니 기본적으로 뭐한다? 이런 부귀나 공명을 추구하는 삶 자체를 살면 그게 덧없다. 이런 뜻으로 읽는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언젠가 죽을 건데 이런 부귀공명이 뭔데? 돈 많고 높은 권력이잖아. 이런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인생무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뭐 하라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서 돈이나 권력만 추구하지 말고 사람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에게 필요하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인생무상 어느 종교와 연결되어 있냐면 불교. 불교에서 보면 가끔 뭐 이런 산이에요. eng사산이라서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게 인생무상입니다. 저도 불교 아니에요. 저 기독교예요. 기독교. 물론 크리스마스 때 안 가지만 수업해야 되니까 못 가요. 공이란 게 뭐냐면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언젠가는 빌 거니까 너무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 죽으면 어차피 채울 수 없으니까 채우는데 노력해봤자 가는 게 힘들다. 이런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 봐봐, 니네가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죽고 싶을까? 아니지. 계속 펑펑 쓰고 싶을 거 아니야. 반대로 맨날 뭐 가난하고 힘들고 맨날 막 억압받고 이러면 뭐 사는 게 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면 그런 거에 집착하면 나중에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은 어차피 죽긴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고 경쟁 사회니까 경쟁을 하되 너무 돈만 추구하는 삶은 조금 나중에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깔끔하게 딱 100억씩만 벌죠. 그 정도는 아름답잖아요. 그죠? 1000억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 10억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0억 벌기 쉽지 않구나 이런 거 느낍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너무 요새 그래서 10억 해봤자 아파트 하나 사면 더 살 것도 없어요. 로또 1등 당첨해봤자 아파트 하나 겨우겨우 마련할 정도? 이것도 강남에는 불가능합니다. 강남 뭐 레미안 뭐 이런 데 가보니까 전세가가 10억이 넘어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럼 가서 그냥 전세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로또 한 3번, 4번 당첨돼야 약간 좀 여유있게 살겠구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로또 자체가 많이 내려가요. 옛날처럼 막 100억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한번.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세교사, 홍조사, 장원, 명주, 남리군이 있었는데 본사에서 중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왔죠. 중요해요.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는 뭔가 불교와 연결된 일이죠. 자,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기문의 딸을 좋아해서 반응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기문의 딸이 나오잖아요. 딸이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뭐 한 거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가지고 뭔가 이상하죠. 왜? 이 사람 중이잖아요. 중인데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욕심이나 탐욕을 부리면 안 되죠. 왜냐면 기본적인 스님은 속세적인 삶을 안 살기 위해서 일부러 고기도 안 먹고 막 그런 건데 여자를 탐하는 건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건 무조건 뭐야? 아, 죄겠구나. 이런 거잖아. 딱 봐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뒤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성행해달라고 들렸다. 그 욕망이 너무 많아, 이 양반. 이럴 때 몇 주 동안 그 여인에게 이미 배피 생겼다. 그러면 뭐 한 거야? 조신의 꿈은 깨진 거죠. 그럼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손을 들어주는 원망해서 날이 되면 숲이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이 지쳐 잠깐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다는 건 뭐 하는 거야? 꿈으로 들어갔다. 다른 말로 꿈을 들어갔다는 게 뭔데? 인몽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 죄가 또 있어. 왜?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거 안 이뤄진다고 지금 신에게 원망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럼 죄가 한 번 더 있는 거지. 죄를 무려 2번에 거쳐진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나와요. 꿈속에 갑자기 김신앙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을 들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전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상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 시집갔다가 이제 부부가 되기를 원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은 뭐야? 조신의 이 여자가 좋아하는 꿈을 지금 마음을 이뤄준 거지. 꿈에서는 그 욕망이 이뤄진 거야.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에 들어가 40여 년을 살면서 자녀 5 주었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 못하니
10세 된 돼지바위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개에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어? 말년에 보면 너무 삶이 힘들지. 그죠? 내가 처음에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이불은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눠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눠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의 정은 이미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어졌으니 감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오는데 남의 집 겹방살이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 없게 되어 수많은 문전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이 삶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뭐 하자는 거야? 가난하니까 이제 애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잖아.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이의 이슬이요.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붙기는 버들까지입니다. 결국은 그런 약속 흔들린다. 그 다음 웃음 이슬처럼 사라진다. 이런 거잖아.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됩니다. 가만히 옛날에 기쁘던 일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즉 우리가 만난 게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 중에 이랬습니까? 무쇠가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짝이 난조가 거울령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의 정을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하지만 나아가 굳힌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인데 원컨대 이 말에 따라 헤어지려 합시다. 그러니까 A를 정말 유학하면 딱 하나지. A에는 결국 이런 거잖아. A에서 결국 여자의 말이다. 살다 보니 가난해졌네. 그러니까 뭐 하자? 헤어지자. 이게 골자죠. 이게 끝이에요. 이야기의 골자는. 야, 같이 있는 거보다 다른 게 차 나을 것 같아. 이거 다 굶어 죽겠어. 이런 얘기잖아. 근데 되게 그 다음이 웃겨요. A 다음에. 조씨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근데 이런 걸 듣고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 조씨는 크게 기뻐한다.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이때는 이 여자를 막 좋아한다고 막 하고 원망하고 이랬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 헤어져야지. 너무 꼭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싶었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 딱 느끼는 게 아니었을 거야. 좋아 그치? 나도 모르게 졸고 있어 그치? 그럴 때가 있지. 혹시 뭐 새벽에 뭐 게임하는 거 아니야? 유튜브 보구나?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결국은 속세의 그런 욕망은 더덥다는 거죠. 결국은 서로 좋아하는 욕망이 있는데 얘네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바로 뭐 했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속세의 욕망이라는 건 별것도 없다는 거야. 앞면의 사랑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뀔 거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지. 이런 거야. 아니 사랑도 뭐 진짜 뭐 둘이만 좋아해서 할 수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중에 뭐 그럴 거야? 뭐 세연이 뭐 나중에 남자친구랑 이러면 결혼할 거야? 우리 반자에서 시작할까? 앞으로 우리 열심히 벌면 되잖아. 그럼 세연이가 그러지. 그래서 처음부터 집 있는 사람들 결혼하면 된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오빠 우리는 연애까지만이야. 미안.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참 힘들죠, 그죠?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집 살 때 와이프가 딱 10원도 안 했어. 남자가 집 사야지. 대출? 오빠가 받으면 되지. 내가 왜 받아? 남자가 집은 있어야지. 오빠잖아. 어이가 없네. 그래서, 은행에 돈 빌려고 갔는데, 은행이 그러더라고. 네가 우리 은행과 오래 거래했지만, 이 신용도가 별로 좋지 않아. 직업이 좀 그렇잖아. 꺼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집을 구해야 돼요. 전세가 너무 올라서요. 전세 대출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럼 담보가 줘. 담보가 없는데 그럼 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지 집을 담보 삼아서 대출 빌리긴 했었어요. 뭐 지금은 갚아야긴 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항공능사는 좀 안 좋은 게 4대 보험이 안 되니까 이게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대출 억 단위 대출이 안 됩니다. 보통 한 1천이야 그냥 대출 되는데 한 1억 정도 대출 받으랬더니 엄청나게 막 규제하고 한 3개월, 4개월 기다려 3, 4개월 동안 집 나가면 어떻게 살 거야 그 집을.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부모님 필요한 건 그런 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니네 현실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여자들이 집을 사갖고 올라면 니네가 의대를 가야 돼요. 그 여자들이 이제 뭐 병원이라도 해갖고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처럼 뭐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가 거울을 봐. 여자가 집 같은 거나 자동차를 해올 정도의 내 외모가 되나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고 뭐 주성이 딱 보니까 여자를 한 10명은 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건 아닌 거. 한 명이라도 잘 나중에. 그리고 이게 요새 세대 안 맞는 게 니네는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애도 안 낳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지. 자 그리고 아이들씩 데리고 잠시 떠나려 하는데 이때 여인이 말한다. 나는 그 형을 테니 그대 남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다가 꿈에 깨었다. 그럼 여기서 딱 꿈을 깬 이유는 뭐야? 이미 서로 벗었다는 걸 느꼈으니까 꿈이 깬 거지. 그럼 처음부터 이 꿈을 꾸게 만든 존재는 누구야? 신이겠지. 네가 직접 한번 좋은 경험 해봐라. 여자하고 결혼해봐라. 어떠나? 거봐. 의미 없잖아. 네 사랑이라는 거 거봐. 금방 끝나잖아. 처음부터 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자, 타나라는 등단문을 깜빡거리고 이제 밤도 새려고 하고 아침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게 있지. 지금 아까 A 부분 정도를 볼 때 이미 뭐 했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잖아. 근데 꿈을 깼는데 불과 어때? 아침이야. 그러면 실제로 뭐 하는 거야? 꿈의 시간은 밤에 꿨을 거 아니야. 근데 아침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꿈을 꾼 거잖아. 그 얘기는 인간 세상 그만큼 뭐 한다는 거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나름대로. 나름대로 뜻 되게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써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됐잖아. 불과 얼마 전까지 엄마한테 안나 이거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치?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 가면 엄마가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 딸이 있거나 와이프가 있으니까 가끔 놀랍니다. 내 교복 어디 갔지? 아니구나. 이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좀 신기한 게 아빠한테 나중에 여쭤보세요. 여자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꿈을 꿉니다. 1년에 한 번씩 진짜 이건 절대 꾸주고 싶지 않은 꿈인데 갑자기 영장이 나오는 거야. 나 군대 갔다 왔는데 영장이 나요? 잘못 갔다 왔어. 다시 가야 돼. 이러면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가고 싶진 않은데 절대. 네. 나쁜 경험은 아니지만 다시 하고 싶진 않은 경우. 이상하게 꼭 1년에 한 번씩 영장을 다시 받는, 다시 군대 막 끌려가는. 이거 서류 조작돼갖고 잘못 갔다 온 거야. 너 이 부대 갔었는데 여기 잘못 갔어. 아니면 네가 갔다 온 흔적이 사라져서 다시 가야 돼. 이런 거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식은땀 나는 거. 왜냐면 머리를 다시 그렇게 스포츠를 깎고 싶지 않아요. 남자에게 머리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심. 얘네 다 스포츠를 밀면 얼굴에 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네들 생각해서 세연이가 막 삭발해요.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라 됐어? 머리와 수염이 왜 이렇게 하얘졌을까? 그리고 세상에 왜 뜻이 없을까? 세상에 뜻이 없다는 건 다른 말은 뭐야? 욕망이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럼 머리가 왜 하얘져?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걸 이제 뭐 한 거야? 실제 현실에서 느낀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한평생에 고생을 겪는 것도 다 사라졌다. 그래서 뒤에 뭐 했다? 맨 마지막 줄만 보면 절을 세웠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어디 간지 모르겠다라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뭘 느낄 수 있어? 해피엔딩 아니죠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이뤘으니까. 그래서 전설 구조는 비교적 결말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거의 9대1 비율로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뭐랑 연결되어 있어? 맨 마지막에 절 세웠다. 정수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절과 연결되는 연기서가 되는 거죠. 사철 연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딱 신라시대에 연결된 거고 다음 주는 이제 고려시대에 나오겠지만 숙제 이따 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갈게. 주무셨어요 지금은. (16번) 정답 2번, 17번 정답 1번, 18번 정답 5번, 그 다음 19번 정답 5번, 20번 정답 2번, 그 다음 21번 정답 2번, 22번 정답 3번, 23번의 정답 3번, 24번의 정답 5번, 25번의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일단 두 개는 그렇고요. 자, 16부터 25번까지 해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하세요. 뭐 질문에 대한 문제. 응? 18번. 18번. 밖에 없으면 18번하고 뒤에 두 개를 보면 23, 24 이렇게 같이 볼게요. 지금 앞에 있는 16부터 20은 그냥 작년 애들은 뭐라고 했냐면 뭐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mRNA 백신 뭐가 나오고 막 항원 나오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질문이 왜 나왔냐면 코로나 영향도 좀 있어요. 병원체 뭐 항원, 항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설명 하나도 안 해주죠. 제대로. 그죠? 불친절하게. 근데 공부해보면 2학년 정도니까 이거 알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항원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바이러스를 다른 말로 과학에서는 항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세균이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항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체는 우리 몸에 있는 저항체를 얘기하는 거죠. 면항체나 뭐 그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원이 들어오면 뭐 할 거야? 항체가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막아내겠죠. 뭐 그런 얘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바이러스를 다른 말로 항원, 그 다음 몸에 있는 뭐 백신 같은 거, 뭐 백혈구 이런 것들은 이제 항체라고 얘기하겠죠. 18번에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정치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에 보면 D는 A가 체내 요소에 의해 분해되는 걸 방지하는 인공 외막으로 기능한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A 자체하고 D를 볼 때 좀 거리가 멀어요. 그죠? 이온화지질이 5번째 분담에 마지막에 있는 거고 mRNA는 첫 번째, 두 번째 분단에 있죠. 문단의 스포트는 상당히 길죠. 갑자기 싫은 거죠. 그냥. 근데 한번 이 문단을 보세요.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주입된 mRNA를 통해서, 그럼 RNA는 뭐야? mRNA라는 건 백신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이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 자체를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들은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뭐 이런다는 건데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니까요. 그냥 백신인데 바이러스가 아니네. 인체가 감염될 위험도 없고 체내 요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될 수 있다. 그럼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어쨌든 mRNA 자체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바이러스 된 게 아니에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우리가 뭐 할 거야? 여기 나온 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다는 얘기죠. 바이러스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거냐. 그리고 체내 요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체내 자체의 효소에 의해서 분해 자체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선제 다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반면 체내에 불안정할 뿐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음전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mRNA를 보하여 세포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걸 보호하는 게 뭐야? 지질 나노 입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 D를 볼 때 뭐가 나와?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재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나오죠. 뒤에 나올 때. 그러면 얘가 1번 정답 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얘를 보호하는 게 지질 나노 입자네. 근데 D는 지질 나노 입자로 돼 있대. 그럼 무조건 얘를 보호하겠죠. D가 A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1번부터 뭐예요? 스펙트럼이 상당히 길죠. 오래 걸려요.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A가 나온 데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A의 맨 마지막까지를 봐줘야죠. 문단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질문은 시간 많이 걸리게끔 구성해 놓은 겁니다.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19번도 20번도 마찬가지나. 그 다음 18번이 2번. A와 B는 모두 음전하래 뜬다. 서로 음전하래. 그럼 당연히 밀어내겠지. 만약에 서로 음전하면. 근데 서로 음전한 걸 알아야 되지. 근데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A는 우리가 음전하고 읽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B도 음전할까요? B는 어디 있어? B는 세 번째 문단에 있는데 임상기 머리는 음전을 띄웠다라고 B 바로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2번도 정답 아니겠죠. 둘 다 음전하면 밀어낼 거야. 이거 자석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 그 다음 세 번째. A가 리보솜에 전달되려면 D와 결합한 후 세포 안에서 D와 분리되어야 된다. 실제로 분명히 D와 결합한 건 맞죠. 아까 1번을 볼 때. 외막으로 기능하는 게 당연히 D니까. 근데 들어가서 외막은 이제 뭐 할 거야? 보호가 끝났으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 분리돼야죠. 얘가 계속 보호하고 있으면 A가 뭐 할 거야? 하는데 어떻게 전달될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3번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보호하기에 외막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부터는 이걸 보호할 필요가 없어야지. 외막이 없어야지 얘가 풀어지고 다른 쪽 유입돼서 써먹을 거 아니야. 국어 지문이라고. 그럼 네 번째. T는 음전하래 띄는 반면에 D는 주변에 분포하는 수소이온의 양에 따라 이온화 정도가 변화한다. D는 분명히 pH 용액에 따라서 양이온성이 달라진대. 그러면 용액의 양에 따라서 D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분명히 뭐가 나와? 4번은 맞는 얘기죠. D는 일단 C는 음전화가 맞아? C는 음전할까요? 혈장 단백질 이거 음전한 걸 어떻게 알아? 양이온성 지질에 흡착되니까. 그게 어디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바로 앞이 어딘데? 혈장 단백질이 혈장 단백질 흡착돼요. 이거 갖고는 모르잖아. 양이온성 지질에? 양이온성 지질이면 음전화가 맞아? 그걸 물어본 거잖아. 결국은 양이온성 자체가 음전화인지를 뭘 갖고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잖아. 지금 네 번째 문단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 사용하면 mRNA와 세포막사의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음전하래 띈 mRNA가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면 음전하래 띈 세포막의 인상기 머리와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의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 세포막의 투과가 제한된다. 이거 보고 얘가 음전한 거 어떻게 알아? 그럼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더 봐봐. 따라서 그 다음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을 지질나는 입자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수소의 이온 농도가 낮기 때문에 지질이 양이온화되는데 pH가 높은 쪽의 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 근데 이온화 지질이 정기적 중성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정기적 중성. 이게 무슨 말인지 중요하잖아.
정기적 중성을 띈다는 건 정기적으로 중성 자체가 그러니까 정기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정기성이 없다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전하를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음전하를 띈다는데 앞에 전기 자체 중성 여기까지 봐야지 뭐 할 거야? 뒤에 볼 때 얘가 음전하 이런 얘기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줘봐야 돼. 그 다음 5번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고? A와 결합하면서 D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상한데? A와 결합하면서 D가 중성이 된다. 일단 여기서 문장이 한번 끝나잖아요. 그죠? D가 뭐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이런 설명이잖아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C가 합작되는 현상이 어떻게 된다? 일단 얘가 맞아야 그 뒤가 맞는지 틀린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이온화 지질 자체가 지금 mRNA와 결합할까요? 일단 이게 기본이지. 지금 여기 아까 D가 나올 때 이런 얘기 나왔잖아. 다시 보면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므로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 되는데 pH가 높은 용액에서 수소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정기적 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정기적 중성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이온화 지질의 혈전용 배출이 흡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이 결합된 상태에서 pH를 높이는 거지. 그러면 복합체를 만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기적 중성이 되는 상태는 A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 뒤에 뭐가 될 때? 낮은 pH 형태가 될 때나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A와 결합하면서 D가 중성적인 정기적 중성이 될 수가 없어요. 형태를 볼 때.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나오는데 보면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나올 때 pH 자체가 이렇게 높은 데서는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문장 그대로 국어 문장입니다. 받아들여서 이게 지금 마지막 문단에 4줄 정도 나오지. 이온화 지질이 이온화 지질 자체가 뭐가 된다? 정기적인 중성을 띈다. 이렇게 나온 문장이잖아.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뭐가 없어? A가 없잖아. A는 mRNA인데 이게 안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기적 중성이 맞는데 이것 때문인 거지 A와 결합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아니라 수소이온을 적게 받으면서 이온화 지질 자체가 정기적 중성을 띠므로 이렇게 바꿔줬어야지 문장을.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그 지질 얘기는 낮은 형태니까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에서 결국 A와 결합하는 거잖아. 바뀐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거겠지. 그러니까 국어 문제긴 하지만 이게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좀 안 편한 점 그렇게 좀 나와준 겁니다. 문제들은. 자, 그 뒤에는 2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건 한번 그냥 이걸 물어볼게요. 이건 알고 있는지 일단 봐봐. 이거 질문하면서 기억나지? 종원님, 혹시 임대인은 뭐고 임차인은 뭐야? 일단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 임대인은 뭐고 임차인은 뭐야? 그리고 둘 중에 보호받을 사람은 누구야? 일단 이 두 개만 먼저. 임대인. 이거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잖아. 뭐야? 임대인 건물주. 그렇지. 임대인은 첫 번째 주 나오잖아. 나오니까 물어본 거고.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라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택 자체의 소유자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야. 그럼 임차인은 주택을 뭐 한 거야?
일정 기간 빌려 쓴 사람, 빌려 쓰는 이 당연히 뭘 줘야 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빌리는 거겠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전세인이라고. 이 사람이 원래 아파트 소유자고. 그러면 이 사람은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빌려 쓰는 동안 자기 소유라는 얘기야? 아니지. 빌려 쓰는 권리가 있는 거지 소유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럼 둘 중에 보호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야? 자기 건물인데 뭘 보호받아? 그러니까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얘기야. 이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야 돼. 보호를 이 사람을 하는 게 아니야. 건물주를 왜 보호해줘? 물건 빌린 사람이 얘가 돈을 안 주자 나중에 물건 자체를 실제로 얼마 정도 빌려 썼으면 그 비용을 얘한테 잠깐 맡긴 거잖아. 보증금으로. 그럼 얘가 나중에 보증금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 생기는 거잖아. 요새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전세 사기 뭐 이런 얘기. 수원에도 전세 사기 있어요. 뉴스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막 한 명이 막 계속 대출 벗겨갖고 막 해갖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23번을 보세요. 그러면 자 적절한 거야. 자,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불했다.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 지불했다는 거는 얘가 뭐야? 얘가 을이지.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의 소유의 대놓고 나오잖아. 갑 소유의 주택을 2021년 2월 5일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자체를 갑과 의사에 체결했다. 을은 2021년 2월 5일에 A주택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계약기간 내 확정일자 받지 않았다. 확정일자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뭔가 보호를 좀 덜 받는다는 거야. 대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야지 가능한 거야. 지금 자체를 볼 때. 확정일자가 뭔데? 내가 전입해서 여기 살아요. 이런 거를 확정일자를 받는 거야. 자기가 여기 살았다는 거를 어쨌든 증명해야지 나중에 이 사람한테 보증금 받기 편할 거 아니야. 당연히 소유자는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어. 왜? 자기 건물인데 뭘 확정일자 받는 거야? 그건 전세인이 받는 거야. A주택에 거주된 을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이사갈 집을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했고 2022년 12월 4일에 갑에게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뭐야? 그럼 이사 어떻게 가? 보증을 못 받으면 이 을이 다른 데 이사 가서 누구한테 돈 줄 거야? 자기가 보증을 받아도 줘야 될 텐데 뭐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뭐하러 빌렸어? 자기 건물 사지. 그러니까 얘가 비용금을 안 주면 얘 입장에서는 이사 못 가는 거야. 돈을 받아서 그한테 못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호해 주겠다는 게 이 법인 거야. 자, 나름대로 나 같은 약자. 맞아. 저도 뭐, 네, 그러네요. 저 전세 한 20년 살아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나오지.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가 딱 볼 때 갑은 어떤 애야? 나쁜 애지. 쓰레기 이런 거잖아. 나쁜 놈. 그러면 1번에 볼 때 을은 2022년 12월 4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해봐. 2022년 12월 4일이면 계약이 끝난 시기야? 아직 안 끝났지. 계약도 안 끝났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신청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계약이 끝난 다음에 나 여기 살았어요를 등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럼 계약 끝나기 전에는 이런 거 못해. 이런 얘기니까 1번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계약은 2년 했으니까 무조건 2023년 2월 5일 이후부터 가능한 거야. 이런 것들이. 그 다음 2번. 임차권 명령을 신청하는 즉시 받는다. 이상한데 이거 조금? 즉시 받는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 있어? 마지막 문단에 있죠. 마지막 문단을 봐봐. 주택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가면서 자신의 권리수니까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심리해서 결정한다. 심리한다는 건 뭐야? 과연 네 말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시간을 두고 고민해본다는 얘기잖아. 즉시는 아니지. 이 심리가 끝난 뒤에 필요하면 뭐 할 거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법원이 인정해준다면. 이렇게 되면 그 즉시 탈락.
세 번째, 은은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인처권 등기명령 제도를 설정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선 변제권은 또 어디 있어? 마지막 문단이 아니라 세 번째 문단 나오잖아. 근데 세 번째 문단 다는 안 읽을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임차인의 이해도 부처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무조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확정일자와 연결된 거잖아. 근데 위에 보기에서 이 사람 뭐 했어? 확정일자 안 받았잖아. 그러면 우선 변제권 유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안 받은 사람 이거 어떻게 유지할 거야? 탈락. 정답 아니지. 네 번째,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명이 내려지면 갑은 A주택을 당연히 매도할 수 없어. 아니 있어. 왜냐면 1문단 마지막에 문장을 보면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대해서만 임차권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채권 같은 거. 채권이 아니라 물건을 준다는 얘기잖아. 첫 번째 문단을 볼 때 채권은 한 명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물건이란 건 여러 명에게 가능한 거니까 이 사람이, 즉 갑이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옮겨도, 즉 팔아도 채권이 아니라 물건이면 또 판 사람에게도 이 주장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게 법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을 바꿔준 건 누구 때문이야? 얘가 물건 팔라고 먹튀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한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 매도는 가능해. 매도해도 뭐 할 수 있다. 임차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보증금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5번.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면 을이 이산을 가더라도 임차권은 등기부에 기재된다. 이게 아까 읽었잖아. 마지막 문제에 나오잖아. 법원이 심리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런 게 나오잖아.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 지금 얘네 딱 이런 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오잖아. 그럼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뭐는 가능하다는 거야? 등기부 기재는 가능하다는 거잖아. 이사 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등기부라는 게 뭔데? 내가 거기 살았던 거를 그 등기에 기록한다는 거니까 실제로 이사 안 가는 이유는 뭐야? 여기 살았던 걸 내가 증명해야 되니까 안 가고 있는 건데 법으로 이거 문서로 증명해주면 딴 데 이사 가도 내가 여기 살았던 게 되는 거니까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 나오면 누구한테 유리한 줄 알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런 거 해봤을 거 아니야. 물론 전세를 사는 건 엄마 아빠. 처음부터 이스라엘부터 나는 집을 샀어. 그럼 이거 해본 적이 없지. 저는 이거 많이 해봤죠. 이걸 10번 넘게 해봤는데 보증금은 재수 좋게 아직까지 못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다행이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들 잘 만난 것 같아요. 원래 근데 제대로 줘야 되는 거 안 주는 주인들이 문제인 거죠. 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한 질문 더 볼게요. 30부터 34는 어쨌든 35도 늦기 때문에 요거 딱 시간 8분만 드릴게요. 34번까지만 풀어주세요. 31부터. 자, 시작. 3분 1분 남을 때 한 번씩만 제가 정리할게요.
자, 3분 남았습니다. 자, 1분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정리할게요. 자, 정답 31번. 정답 1번. 32번 정답 3번. 그 다음 33번의 정답 4번. 33번 4번, 34번에 2번. 이렇게 돼요. 이게 31번 같은 경우 명령 의미가 나는 잘 보여요. 나에서는 하나, 둘, 뭐 한 세 번쯤 나던 건가요? 그 32번에 선지 바로 옆에 왼쪽에 보면 한사는 좋다?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 라고 나와요. 대놓고. 근데 가는 안 나오죠, 그런 게. 대놓고. 하지만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보면 이런 거 엄청 나오죠. 마르고다트 우리 임금 만세 누리세요. 세상에 3대1을 비추세요. 이거 다 너만 하라는 거잖아. 네가 비추고 네가 만세를 누리라는 거니까 이거 명령이죠. 총명이 아닙니다. 총명은 같이 하자는 건데 이건 너만 하라는 건데 어떻게 총명이야. 그러니까 둘 다 명령 어미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거고 32번 같은 경우는 디귿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라고 하고 아이불로 하는 말. 이 깊은 산 속에서 해산물을 볼 수냐. 그리고 디귿 앞에 보면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면서 꽃피는 시절에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자. 그러면 뭐 한 거야? 좋은 날 좋은 경치
잘 구경 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학문 수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의저어들을 활용해서 뭐 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꽃피는 시절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즐기겠다. 이렇게 돼야지 오히려 문장이. 뒤에 그리고 학문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 다 노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 이야기는. 그 다음 33번. 33번의 형태는 결국은 강호에 응거한다고 나오니까 가는 자연친화고, 나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가 아니죠. 이거는 자연에서 본질을 통찰한 사람이니까 자연에 대해 의미를 그냥 생각하는 거지 자연친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지금 4번에 볼 때 옥녀봉이나 명경자와 같은 이름으로 자연을 규정하고 있는 거는 자연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통찰의 결과라는 작가의 인식을 볼 수 있다 라고 나오죠. 근데 옥녀봉과 명경제 같은 이름으로 실제로 이렇게 자연을 규정하는 거는 지문의 오른쪽에 나오죠. 오른쪽에 두 번째 문단 보면 금강산은 금강산이나 이름 붙여지기 훨씬 전부터 태고적부터 엄연히 존재했을 것이다. 옥녀봉이니 명경되니 하는 이름은 최근에 붙여진 것이다. 본래 금강산과 관계도 없는 묵은지설이다. 소문거리의 모델로서의 금강산 12,000봉, 12봉이 나오고 계산된 사파로서 금강산을 보지 못해 애쓸 필요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런 이름으로 자연을 규정하는 거는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통찰 결과가 아니지. 이런 건 최근에 붙여지고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4번 나올 수 있죠. 34번은 쉬운 질문. 자기는 혹시 이번에 직관이라는 뜻이 뭔지 모른다. 있나요? 아시나요? 회원님 직관이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 직접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어떻게 인식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건 직관이야?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가? 이거 그 앞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번, 그러니까 나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 우리는 자연의 모든 걸 모른다.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원도, 이력도 키워낼 수 없을 것이다. 왜? 자연은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너무 많고. 오직 그의 신성한 존재 앞에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직감이 있을 뿐이다. 여기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직감이라는 거는 뭐야? 경험하지 않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인식하는 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직감이란 모든 거는 내 경험 없이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지적인식이라는 게 경험 없는 지적인식 이런 뜻으로 보는데. 왜냐면 직감을 내가 몇 번 강조한 이유는 이거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관을 통해서 자연을 감각한다. 이게 빛나는 생명과 예술일 수밖에 없지. 다른 말하면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는 게 좋은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거 풀어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기억은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뒤에 그게 빛나는 생명 예술가이라고 나오잖아. 이해합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만 할 거고. 나머지는 혹시나 뭐 풀어보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고. 다음 주 과제는 이렇게 돼요. 반드시 여기다 뭐가 들어가요? 정답은 무조건 다 정답입니다. 수법하고 모의고사인데 뭐 이거 주변에 3일 다 받았을 거면 하면 되고 모의고사 위에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의고사 지청해야 돼요. 왜냐면 3회 그렇게 또 할 거니까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검사 맡아야 되는 분들은 남아주시고